안녕하세요. 삼순이 농장입니다. 오늘은 마늘밭에 뿌려준 거. 이번에는 요소 비료가 없어서 고추왕하고 칼라 유황 비료 같이 섞어서 공급을 해 주었고요. 그다음에 여러분들이 궁금하시네 하는 이거는 연면 12용으로 빅벌브 뿌려줬고요. 그 다음에 고추균, 강합성균을 섞어서 오늘 물 주는데 이 두 가지를 섞어서 줍니다. 그리고 마늘밭이 지금 비료를 뿌려줬습니다. 칼슘 유황비료, 그 다음에 고추황을 함께 뿌려줬는데 지금 마늘밭에 비가 한번 왔어요. 비가 왔는데도 이렇게 녹지 않고 있습니다. 녹지 않고 있어서 그러면 뿌리가 못 먹겠지요. 그러면 어떻게 해줘야 될까요? 사람은 하느라고 농부는 동업을 하지만 사람이 노력한 만큼 또 농산물들이 저희에게 보답을 하지요. 그리고 마늘밭에 잡초가 저희 밭에 거의 없습니다. 없는 이유가 뭘까요? 약을 뿌렸을까요? 아닙니다. 이렇게 손으로 뽑아줍니다. 풀만 보면 다 뽑아줘요. 지금 길에 있는 것만 남아있고 오늘도 아침부터 지금 풀만 보면 어렸을 때부터 풀을 뽑아줍니다. 그리고 풀이 덜 나게 하는 방법은 제가 볼 때는 이 안겨가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해서 풀을 훨씬 더 덜 나게 하고, 그래도 지금 벌써 2차, 3차까지 풀을 잡초 제거를 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마늘밭 관리 2월, 3월이 중요하다고 그랬는데 2월, 3월이 중요한 이유는 이제 4월이 되면 급속히 날씨가 따뜻해지니까 마구마구 자랍니다. 그러면 이게 벌마늘, 뽕마늘, 스펀지 마늘이 되기가 쉬우니까 그 전에 미리미리 지금 비료도 주어서 녹여주고 연면 시비를 해서 길러야 합니다. 그래서 저희 밭도 지금 이거 겨울에 오른쪽에 있는 밭은 비닐이 덮어져 있었고요. 왼쪽에 있는 밭은 좀 허술하게 덮은 바람에 비닐이가 날아가 버렸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작아도 사람이 노력할 수 있는 만큼 노력해서 줘야 되기 때문에 열심히 지금 마늘밭에 지금 요소도 뿌리고, 그 다음에 아까 보셨던 칼슘 유황 비료를 뿌려줬습니다. 뿌려주고 비가 올 때까지 기다리려고 그러면 이 밭이 언제 녹겠어요. 얘들이 지금 3월 안에 다 먹어야 되는데 3월 안에 먹지는 못하잖아요. 풀이 여기도 하나 이렇게 냉이가 남아 있습니다. 무조건 뽑아줘야 됩니다. 저희는 풀약을 거의 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사람에게도 좋지 않고 작물 자라는데도 좀 피해를 주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저희는 그냥 웬만 하면 사람 손으로 하고 덜 나게 이렇게 조금 사람들이 안개가 좀 많다 할 정도로 뿌려줬습니다. 그래도 여기 안개 때문에 이 비료나 그런 것들을 잘 못 먹어요. 그 못 먹은 것을 사람이 보완해 주기 위해서 이렇게 분사호스를 달아서 물을 주고 있습니다. 이 분사호스도 제가 다 달았어요. 저희는 남편은 다른 일을 하고 제가 농사를 짓기 때문에 제가 다 합니다. 물 주는 것도 제가 달고, 영양제 주는 것도 하고, 그 다음에 연면 시비가 아주 중요한데요. 이 마늘은 이렇게 단단하게 기르기 위해서는 연면 시비가 아주 중요해요. 작지만 아주 단단하니 자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날씨가 따뜻해지면 힘을 받게 되면
거름을 먹고 쑥쑥 자라게 될 거라고 믿습니다. 저희 그 마늘밭에 물론 지금 남도 마늘들은 엄청 커서 저희의 2배, 3배가 큰 줄로 알고 있어요. 하지만 남도 마늘하고 다르게 여기 경기 북부는 무척 추워서 마늘이 잘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희 마늘 같은 경우는 그래도 끝이 마르고, 이거는 비닐이가 벗겨지는 바람에 이렇게 추위에 노출돼서 끝도 마르고 이렇게 가끔 죽어버린 것도 있습니다. 그래도 거의 많이 살아서 지금 이렇게 자라고 있는 것을 보면 제가 뿌듯하니 감사하는 마음입니다. 자연은 사람이 노력하면 노력한 만큼 보답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지금 분사호스를 아침에, 사실은 분사호스를 가운데 달았더니 얘들이 가운데 있는 마늘들이 좀 힘들어해서 이렇게 가해로 옮겼어요. 가해로 옮겼더니 물을 다 주지는 못해서 비료들을 다 녹이지는 못해요. 그래서 오늘 가운데다 하나 더 달고 아침에 지금 분사호스로 물을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가해가 먹지 않는 것들은 또 다시 가해에다가 이 가해 분사호스에다가 물을 줄 거예요. 저희는 분사호스를 다는 요령도 엄청 쉽게 해요. 제가 여자기 때문에 그 남자분들처럼 그렇게 잘 못해요. 그래서 가장 쉽게 그냥 그 철물점 같은 데 가면 이렇게 꼭지가 되어 있는 것을 팔아요. 그러면 호스를 잘라서 그걸 연결시켜서 각 부분마다 끝허리에다가 이렇게 해주고 그 다음에 이렇게 호스를 연결합니다. 기술은 조금 허술하지만 그래도 내가 할 수 있는 한, 여자가 농사 짓는데 할 수 있는 한 남자들이 보시면 좀 우습지요. 그래도 저는 그냥 이렇게 합니다. 제가 할 수 있는 그 모양새대로 하고, 이제 4월부터는 집중적으로 이 고랑에 골무를 댈 거예요. 골무를 대는 이유는 위에서 물을 주면은 현저하게 그 옆에 있는 이 살들이 잎사귀의 살들이 빠집니다. 그래서 웬만하면 골무를 대고, 저희가 올해 조금 실수한 게 이 마늘 두럭이 좀 넓어요. 내년에는 반을 자를 건데 반을 자르면 골물만 가지고도 이 마늘을 키울 수 있습니다. 근데 올해는 조금 넓어서 가운데에 다시 이렇게 분사호스를 달아주었습니다. 분사호스를 달아주고 그 가운데 못 먹는 아이들도 주고, 이제 가해는 곤물은 곤물대로 줄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마늘 농사 힘들지요? 저 같은 경우도 마늘 농사를 작년까지는 제가 말씀드렸듯이 정말 큰 걸 심어서 작게 만드는 재주를 가지고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작년 그 블로그 글도 보니까 5월달까지도 마늘밭에 풀이 많았었어요. 그래서 올해는 지금 안개를 깔고 풀만 보면 다 뽑습니다. 풀만 보면 이렇게 다 뽑아서 던져놔요. 그래서 수고하는 대가만큼 농산물들이 정말로 보답할 수 있게 정말 최선을 다해서 농사를 짓습니다. 그 농사를 짓는데 최선을 다하지 않으면 확실히 기술로만 해도 됩니다. 그런데 저 같은 경우는 기술이 좀 적기 때문에 최선의 노력, 최고의 노력을 해서 농사를 짓습니다. 그래서 이왕이면 사람 몸에 도움이 되는 채소, 도움이 되는 농작물로 자라게 하고 싶고요. 또 그리고 둘째는 소득 증대를 위해서 농사를 짓고 싶어요. 왜냐하면 수고한 만큼의 대가를 저는 농업에서 찾고 싶습니다. 정말 농사를 하면서 정말 부족한 부분 많지만 정말 시장에 팔아보면 정말 돈이 안 돼서 울고 싶을 때도 많아요. 하지만 내가 최선을 다해서 농사 짓다 보면 큰 보람으로 돌아올 때도 많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옥대농부라는 타이틀을 가졌는데 정말로 쉽지 않지만
어렵지만 최선을 다해서 농사를 짓는 모습 여러분들에게 유튜브로 보여드릴게요. 그렇다고 제 것이 제가 짓는 방법이 최고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도움이 되시는 분들이 계시면 이거 보고 조금 도움이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으로 유튜브로 올립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 되세요. 감사합니다.